이렇게 먹어가면서 그냥 서로 담아하지. 네. 강의 시간 빡빡했으니까 여보는 좀 자연스럽게 딱딱한 거 말고. 점심 너무 잘 먹어가지고. 잘 먹어? 네,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그랬어. 잘 먹어야 돼.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더라. 가만히 보면 못 먹어내고 어느 사람 비실비실하고 좀 식성이 좋고 잘 먹는 사람이 활기차고. 그리고 이 노인들 치매도 영양이 실조돼가지고 전 기관에 돌아야 하는데 머리까지 잘 안 가가지고 영양이 좀 부족할 때 치매가 많이 걸린다네. 스트레스가 첫째 원인이고 어떤 건 마음에 그냥 충격을 받는다, 자극을 받는다. 스트레스 몽땅 받으면 그것이 일이고 그 다음에는 영양 부족이에요. 두뇌 세포에 대한 영양 공급이 안 될 때 이게 치매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마음도 좀 다스려야지만 영양 섭취를 충분히 잘 고루고루 잘 먹어야겠더라고. 그 어쨌든 건강해야 돼. 공부도 건강해야 정진 조건에서 막 밀고 나가고. 그래. 사업도 일도 건강해야 남한테 그냥 남을 위해서 많이 봉사할 수 있고 욕심 막 부려 쓸 수 있잖아. 건강이 참 중요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우리 저 동창들 참 민재라고 한 사람들 나하고도 친했지만은 좀 서너 명이 미리 갔잖아. 건강했는데 어찌 좀 그건 그렇더라면 참 아쉬운 사람들이 더 많이 갔어. 떠났어. 좀 오래 있으면서 교단에 봉사도 좀 해야 하고 후진 육선도 하고 자신 수도도 좀 더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이제 명은 다 하늘에 있고 진리가 다 알아서 또 하는 것이지만 생사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까지는 내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더라고. 운동도 적당히 해주고 먹는 것도 꼭 먹어가지고. 나는 조금 이 허리하고 무릎이 안 좋아서 그래. 다른 데는 건강한 편이고 위장 괜찮은 편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코로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고 편식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액젓 다 먹고 나서 안 줘. 못 먹혀. 그리고 이제 조금 탈이 난다더지? 그러면 딱 굶겨버려. 그리고 이제 죽부터 차근차근 게 배 아프다고 탈났다고 말을 못해. 굶겨버린 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위장 관리를 부모가 잘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우리 형제가 위장이 튼튼한 편이야.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관리가 잘 되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3학년, 4학년이니까 다 우리 교법에 대한 확신은 다 쓰셨겠네? 그지? 한번 내가 그렇게 생각해봐. 난 우리 교법이 우리 대종사님 교법이 모든 생명들 참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들을 남김없이 다 구제할 수 있는 묘방이다. 틀림없는 묘방이다 이것은. 남쪽 북쪽 할 거 없이 동서남북 또는 어떤 생명 미물까지도 전부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묘방이다 하는 것이 확신이 되고 있지? 네. 확신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공부했지. 그리고 또 나 자신은 내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영생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덕이다. 죽고 나고 무서히 우리가 죽고 나고 하면서 어떤 업을 지었는지 모르는데 이 교법을 알고는 내 영생을 통해서 내 후생도 언제나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또 계속 이 법만 놓지 않고 공부하고 적공은 계속 진급해서 열애과까지도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아주 훌륭한 법이다. 묘방이고 묘법이다. 이것이 또 확신이 되는 것 같다. 한번 더 생각해. 그러지? 그래서 다 모든 걸 다 던지고 일이 들어왔잖아. 그치? 그래.
이제 그런 내가 그래서 다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나중에 빠져놓고 이 말도 좀 해줄 걸 저 말도 좀 해줄 걸 나중에 후회할까 싶어서 여기다 조금 책글을 조금 이렇게 또 네,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내가 이제 30년 초반인가 그때 대산 상사님하고 부산 순회런이 있었어. 그땐 대산 종법사님 되시기 직전이었어. 근데 그때 나는 어쨌냐면 쉬고 있었어요. 이제 24세 졸업하려고 이제 원간 중고등학교를 갔는데 그거 뭐 화학은 조금 내가 할 수 있지. 뭐 약학을 조금 했으니까. 근데 생물을 가르치라고 하는지 저는 이거 의대지. 나보고 가르치라 한다. 나 이 부끄러워서 어디다 말 못하는데 어디 이제 또 하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가르치게 하니까 밤 1시 2시까지 그냥 막 매일 참고 써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4년을 하면서 가르치고 도의 같은 것은 문제없지. 1, 2학년 수학을 해주고 생물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면 전문적이어 상당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이 나더라고. 그래서 쉬고 있는 판국에 그때는 대산 이제 종사님이 좀 쉬고 계실 때인데 정보사에 되시기 직전에 부산 순회를 한다고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거기에 다니는데 이렇게 참 그 홍복을 누렸지. 그렇게 같이 그 차에 타를 타고 모시고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냥 한여름이었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지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왕자하면서 그냥 막 걸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 많더라고. 보면서 저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혼잣말로 그러시오. 어떤 사람 그러고 어떤 사람 그런 거. 그러시더니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금생에 꼭 큰 법령 갖춰야 해. 그래서 저 사람들 다 남김없이 구제해야 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대답하고 공부 잘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정도로만 이제 한번 알아보셨는데 나중에 철이 들면서 곰 생각하니까 금생을 막 힘을 주셔서 하시는데 금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조금 더 느껴지더라고. 금생이라는 것이. 응? 금생에 마음껏만 알잖아. 동물의 세계 보면 참 무서워. 지하 중생, 수중 중생, 천상 중생, 뭐 세물이라더니 인간은 얼마 안 된다니까. 아주 적대야. 우주 모든 그 동물들을 수를 보면 그 속에서 사람 몸을 받아내다가 또 어떻게 제일 가난하고 작은 우리 한국에 태어났어. 어쩌다 또 대종사님 법을 만나냐고. 응? 교법을. 이건 참 기막힌 거야. 그냥 지금 인연이 안다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못 만날 수도 있고 또 만나서 한국 사람 중에서도 없어. 또 모르는 사람 많아. 그치? 말하는 사람 많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대종사님 인연이 걸렸을까? 그래서 이렇게 참 대종사님 이 기막힌 교법 이제 우리가 철이 들고 나면은 공부를 조금 깊이 하고 보면은 점점 더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겠어. 내가 참 복이 많구나. 행운하다 난. 그게 느껴지더라. 하나하나 그 공부법을 그냥 세세곡절 빈틈없이 다 가르쳐서 그대로만 하면 그냥 정말 불보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빈틈없이 짜놨어. 지금 서양에서도 자꾸 영성훈련회로 지금 머리를 돌리고 있고 불교 쪽으로 자꾸 그냥 돌리고 있다는데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대종사님이나 정산여사님이 미래를 이렇게 투시해가지고 참 예시해 놓으신 그 말씀이 다 하나하나 그냥 맞아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나보고 비교적 화를 안 내는 편이고 그냥 상당히 즐겁게 사는 편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 밑바닥에 깔린 것은 뭐냐? 우리 대종사님 법만 한다는 거. 응? 사람 몸 받아서 대종사님 교법만 해서 내가 이 법을 알고 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 그 내가 여기 들어와서 또 내가 대종사님 교법을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내 자신도 고맙고. 그래서 참 즐겁더라 말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인연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인연이 참 걸려서 지금 이렇게 들으셨어요. 100년 안에 원불교에 들어온 사람 나하고 참 깊은 인연 있는 사람이다. 세세생생 대주장 그러셨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러더니 뭐 출국 그동안에 산 이야기 하라고 그랬나? 예, 이제 교단 생활 응? 하시면 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나 그 말을 많이 해. 출가동기 정산정사님 만난 그 소중한 인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 또. 6.25 사변이 나를 이렇게 끌어왔고 5살 6.25 사변에 참 불행한 일 많이 당했지. 근데 이제 6.25 사변 바람에 일이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사변 안 나서 나 또 어떻게 됐을라가 몰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6.25 사변이 고마운 일이요. 6.25 사변 때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참 입교 연원도 되고 출가 연원도 돼 있지만은 정산정사님과 만남 이게 참 소중한 일이에요. 그때 정산정사 52세였어 나이가. 근데 종법사에 올라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환해 그야말로 달덩어리 같이 환하시고 키는 좀 자그마한 동동은 키고 경상도 말씨라고 성주가 고향이니까. 나는 여기 사람 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상산종사님 있지 돌아가신. 예. 그가 애숙대거든 어머니의 동생. 그 청부 옆에 지금 원로원으로서 아마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이제 살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붙여 있으면서 북일학교 초등학교 선생을 한 2년 하고 그 사이에 그때 나는 이제 제가 교도니까 정산종사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 오늘 지금 정산종사님 이야기하고 공타원님 이야기 조금 하고 태산상사님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서. 태산상사님은 뵀던가? 안 뵀나? 어릴 때 뵀지? 뵀지 그거는? 저는 안 봤어. 또 공타원님은? 공타원 종사님 못 뵀지? 네. 예. 그랬을 거예요. 그 정산종사님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러셨던가 몰라. 6.25 때는 예해 하루도 빠짐없이 종업사에 방문하셨어. 그래 지금은 생각도 못할 일이지. 그때 가족적인 분위기지만은 일반 뭐 보통 경무님만 설법하는 거 아닌 줄 알았어 나는. 아. 종업사님만 하시니까 꼭 법회 때만 대각전에서 아. 야회는 공예당에서 이렇게 오셔. 특히 이제 내가 그때 노트 이렇게 적어놓으면 예해 하도 빠짐없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자랑을 했더니 나 좀 보고 갖다 줄게 했는데 내가 누구를 줬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도 안 갖다 주고 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정산조사 범어지 네. 편찮은데 태타원님이 조금 내가 말했더니 달라고 해서 거기에 조금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아무튼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 있어. 그러니까 얘때 쭉 아주 2년간을 그렇게 하셨어. 나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제일 말석에 앉아서 들었어. 참 그게 홍봉인 것 같아. 그러고는 우리 학교 들어갈 때는 병이 나셨어. 중풍으로 한쪽으로 불이 나고 이렇게 해서 공석에 못 나오셨지. 그렇게 되셨거든. 근데 그때 하시는데 정산조사님 음성 수성과 목소리 조금 섞였어. 문사님 음성에 조금 그보다 더 맑고 참 부드러워. 거기에 앉아서 탁 법정에 앉아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은 그 진리도 심오하지만은 심오한 진리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받으면 그냥 문장이 되어버려. 논리 청연하게 쫙 이렇게 봤으면 물을 흐르듯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부드럽게 쉽게 하시다가 조금 강조할 일 있으면 그냥 손을 번쩍 들면서 막 힘을 들여서 해주셔. 근데 그냥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가 그 뒤에 말석에 앉아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그 막 그냥 기쁨에 넘지 말래 하면서 그냥 정신이 그러는 걸 내가 이제 이해가 되겠더라니까. 내가 그냥 그 기쁘고 심오하고 그냥 그런 법설이 그냥 내가 쏙 빠져들어가지고 딴 세계로 내가 가버렸어. 딴 세계로 이끌려 가버려. 그래가지고 깊은 감동을 이제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우리 저기에도 좀 많이 들어있지만은 우리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무한동력 기운, 보이지 않는 기운이 이 세상을 모두 움직이고 있다. 모든 조화가 그 보이지 않는 무한동력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에다가 또 이 나는 참나가 아니다. 진짜 나가 따로 있다. 거짓 나와 참나 이야기. 또 우리에게는 하나 무한한 보물,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보물이 나한테 갇혀 있다. 거기에서 모든 조화가 다 난 부작방맹이 같이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진급 강급 뭐 육도연에 하시는데 너무 황홀해 버렸어. 그래서 이게 나가 아니구나. 딴 생각했구나. 그러기 전에 조금 인생 무상을 느낀 대목이 있는데 피라노다가 이제 내가 20세 서울서 유교사를 만나서 경기도에서 이제 군자라는 데서 1년을 있다가 일사후 때 후에 거가 좀 있다가 왔는데 오다가 너무 참혹한 현상을 내가 봤어. 앞에 이렇게 피난민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지.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젊은 남자가 짐을 지고 엄마는 아기를 이제 안고 아기를 업고 남자는 짐을 지고 이렇게 둘이 막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뒤에 따라가지. 느닷없이 B29가 많이 죽였어. 미국 비행기 B29가. 그때 벌써 이 산속에가 많이 인민군이 숨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느닷없이 B29 소리가 막 나니까 전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으로 이제 몸을 숨기는 거야. 더 3층 법당에서 음악 교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막 숨었지. 이제 절이 나무 있는 데로 그냥 이렇게 갔지. 2시부터 3층 그런데 그 뒤에서 법당에서 막 기총수사 소리가 나. 많은 참석 피난민인데? 부탁드립니다. 피난민인데 그냥 쏴. 피난민인데 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인민군들이 있고 뭐다 하니까 피난민인지 뭐지 모르고. 근데 뭘 거의 겨냥했냐면 그 젊은 사람이 왜 국방생을 입었더라고. 옷을. 국방생. 인민군으로 착각 오인했는 것 같아.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쐈더만 우리는 몰랐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소리가 이제 멀리 살아서 보니까 금방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던 그 사람이 기총소사로 쓰러져 죽어 있고 부인은 막 애기 안고 막 울부짖고 너무 참혹하더라고. 금방 그렇게 오손도손 다정하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고 너무 인생 무상이더라고. 근데 그걸 안 입었으니 인민군으로 착 오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산속에 많이 숨어있고 오니까 막 그냥 마을마다 쏘대고 막 비참한 광경 말할 수가 없어. 오히려 비행기 폭격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 현상을 보고 인생 무상을 느낀 판국에 이런 딴 세계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참나를 찾아왔구나. 이게 가짜란다. 별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나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서원이 딱 굳어지면서 이제 전부터 얼마 안 났거든. 근데 너무 강력하게 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참 감동을 받고 이렇게 소원을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일생 흔들리짐이 없더라고. 역경을 당하나 순경을 당하나 흔들리지가 않더라고. 그 사람 따라서 자꾸 손이 가면서 커질 사람 있고 처음부터 딱 굳어져가지고 나간 사람 그것은 뭐 누가 좋고 낮은 건 없고 아무튼 그렇게 정산정 사님의 깊은
법력, 이게 법력이지. 그 양반은 법력. 그래서 법력을 힘입었어. 그래 법력으로 이렇게 참 해가지고 우리 1학년 들어가니까 조실에서 편찬해서 이 보행도 잘 못 오시고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보행도 못 오시고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진지성을 올렸어. 돌아가면서 우린 가족들이 불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리면은 그냥 소탈한 가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으면 내가 사심감이 다 녹아버려. 그래서 어린아이 심장이 돌아가. 하면은 그 전복을 갖다 저 볶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얼마나 철이 없는가 봐. 1학년인데 침을 꺾어서 제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앉아서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여쭤볼 천년 사람 같으면 여쭤볼 말씀도 많이 있을 거 아니요. 여쭤볼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것만 먹고 싶은 생각만 오고 이제 앉았는데 한 번은 야 너 신고 잘 올리냐? 예 대답했지. 근데 조금 양심 같이 해서 조금 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했더니 뭐라 올리냐? 세계평화 구호문창 또 이제 우리 교단 발전 또 이제 가족 뭐다 근데 나에 대한 그 소원을 이렇게 빈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해가 야 신고가 참 신고 잘 올려라 그게 큰 공부다 미한 기운이 하늘을 뚫린 법이다 미한 기운이 하늘을 뚫는 신고를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꾸준히만 올리면은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미한 기운인 것 같지만 사람의 기운이 하늘을 뚫는다 이 말씀하시고 아 그때 깜짝 놀랐지. 너 혹시 잠옷밥으로 너 그냥 대강대강 올리는지는 아냐? 어떻게 놀랐는지 그 전날 내가 그때 잠옷바람으로 혼몽 중에 올렸어 신고를. 왜냐면은 우리는 일 많이 했거든. 표도 가서 그냥 나름 모도 신고 막 그런 거 다 했거든요. 그 뭐 신고 그냥 또 뭐냐 난가 너무 피곤하니까 저녁에 야 옷 다 벗고 그냥 그러고 차다가 신고 목닥 소리가 나니까 그냥 옷도 갈아입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혼동만동 막 이렇게 혼몽지중에 그냥 신고 모시고 잤어. 어떻게 그걸 알으셨는가? 야 너 잘못바른 게 혼몽지 그런 데나 올리는 일 없냐? 어떻게 놀래버리는 거 몰라. 그래가지고는 아유 그 뒤로 이제 참 신고가 참 무서운 공부구나. 내가 그래서 어떤 지금 여기 있는 원로구만. 그래서 그 양반한테 언젠가 이야기를 했대. 아이고 나도 간사 생활 때 뜨겁게 미리 바라보셔서 나를 아주 알아보셔가지고 너무 놀란 일 있어. 뭔 일인데 손님이 온 게 밤을 구워오라고 군밤을 가지고 좀 밤을 구워서 가지고 오라고 갖다 준비해놔라. 곧 온다고. 지가 이렇게 가서 이제 간사 시절에 그 와궁에 가서 이제 그렇게 근데 어떻게 군밤 냄새가 맛있게 좋겠는데 코를 쑤시는지 그냥 이렇게 다 까가지고는 2개인가 이렇게 살짝 먹었대야. 뭘 알으실 것이냐고. 그러고는 다 이렇게 먹고는 입 싹싹 닦고 이제 접시에다가 갖다 이렇게 올렸더니 야 혼자 먹는 거보다 여럿이 먹는 게 좋니라. 그래. 어떻게 놀리는지 아이고 다 이렇게 방에 앉으셔서 다 보시는구나.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정급사님 앞에 가들만 못했대. 누구 뭐 시키면 다른 사람 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있다는 게 야 젊은 때는 그게 이거 멋이 먹고 싶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나오느라 이렇게 하셨다고.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해도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지 혼을 내시는데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병 박사 안병 선생이 그랬죠. 가장 아름다운 얼굴. 응? 청순한 동자사. 청정무구 동자사. 깨끗해서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동자 같은 얼굴. 또 자비화하는 자모사. 자비스러운 화한 얼굴로 어머니 같은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부드럽게 타일러서 일해주시지 혼을 내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좀 마음이 흩어지고 조금 마음이 좀 묶어지지가 흩어지고 잡념이 생기고 사심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사통 오다를 그때는 지금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그랬겠지. 문을 뭐 누가 시자가 뭐 제지할 일도 없고 어둡고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인사 딱 하고 옆에 딱 앉았어. 야 공부 잘하냐? 밥 잘 먹냐? 아픈 데는 없냐냐? 이런 정도로 이제 물어보시면 대답하고 이제 드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는 사심담이 싹 녹아버려. 녹아버리고 새로운 그 지혜가 솟아나면서 희망이 솟구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용기가 막 나. 그래 가만히 앉았다 그냥 물러나와. 이런 사람들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힘을. 그래서 나는 생각이를 카운셀러 중에는 명카운셀러다. 말없이 기운으로 감화를 시키고 교화를 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넣어주니 그런 상담자가 어디가 있어, 그지? 명카운셀러라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런 스님 모셨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분을 배웁지도 뭐 안 했으면서 이렇게 발심이 나고 공부 정진적공이 더 훌륭하지 우리보다. 응? 우리는 그런 분을 모셔봐도 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어른이시여. 그래서 그런 분 모시고 오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시간 다 됐네 근데. 아니요. 아니요. 더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본받고 싶은 것은 언제나 넉넉하라고 그랬어. 급한 마음 먹지 말고 넉넉하게 하라. 그래서 언제나 넉넉한 마음. 또 이제 이 양반이 상생상화 누구나 화하고 누구나 살릴라는. 저녁에는 불 켜지 말라고 하셨어. 애들 켜지 마라. 행사했을 때만 켜라. 왜? 나방이들이나 모기나 뭐 날파리가 와서 탁탁 부딪혀 죽으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보면 밤에 불 켜지 마라. 여름에 특히 행사했을 때만 켜고 그렇게 하시고 아주 이렇게 아주 자비 훈풍이 아주 그냥 그 옆에는 그렇게 부드럽게 하고. 또 무상무적 공부를 하시는데 티가 없어. 무상무적 상이 없고 티가 없어. 이것이 이 양반에게서 우리가 참 배우고 싶은 참 그런 것을 우리가 참 꼭 배워야겠는데 상생상하 무상무적 매사 종관 모든 것을 너그럽게 하라는 거. 자비훈풍 이것을 참 상없이 흔적 없이 한다는 것이 공부를 흔적 없이 하고 뭐 이러면서 사업하면서 상없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런데는 조금 더 그걸 흔적을 바라볼 수 없어. 공부도 안 하시고 그냥 빙그레 웃고만 계시는데 속으로 탁 법력 정력 혜력을 탁 얻어가지고 그 법어봐. 탁탁 밝혀내시잖아. 그렇지? 그런 어른이시여. 그런 어르신이 우리가 그런 어른 만났고 이 동산소년 시절 또 이야기 하나 하면 공탄 정사님 참 훌륭하지. 내가 그 양반을 어떻게 말했냐면 활기찬 희망의 5월의 상징이다. 활기찬 희망의 5월을 상징하는 어른이다. 조금 더 절망, 실망, 원망 이런 거 전혀 없고 자신만만하고 용기 백배하고.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희망을 넣어주고. 나하고 이렇게 동산선을 갔는데 2년을 쉬었어요. 그 건물이 2년 쉬어져가지고 전부 낡아졌어. 이 양반이 하신 말씀 제일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은 동산선은 화장실이다. 절간 같은 화장실 옛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막 깊어. 근데 어떻게 낡았느니 그 바닥을 나무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지? 무섭네도 동산선은 화장실 제일 무섭다 이렇게 하실 정도였어. 근데 이것을 참 수리공사, 증축공사, 운영비 전부 이 양반이 담당했어.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더 가난했으니까 이제 논밭은 좀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1년에 한 25군데 25군데 정도 썩을 훈련을 하셔. 강습을 해. 그럼 강습도 4월이라니 그때는. 옛날에는 4일 5일 했어. 요새는 1박 2일 막 이렇게 하잖아. 예. 4박 5일 막 이렇게 했어. 아, 근데 그냥 소문나기는 그때 설통 없이 노래나오는 막 설법 어머막 굽고 키운 사람을 갖다가 감동을 시켜. 부산에서 3년간에 1000명 이상 입교를 시켰다고 소문난 어린이요. 그럼 이제 이 양반이 그렇게 해서 전부 이 양반이 시봉금, 이 양반이 그냥 희사금 이것으로 그 만리장성이라고 하거든. 그 병산산을 쭉 둘러서 벽돌로 담도 없어. 우리도 담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막 깡패들이 오고 들어오고 막 낮잠 나무 밑에서 자고 내가 났었거든. 종진생도 한번 깡패고 싸가보다 요 머리 터진 일 있었어. 그런데 거기를 갖다 전부 만리장성같이 담장 싸니 뭐니 뭐 전부 이 양반이 다 하셨거든. 근데 하나 불평불만 없고 괴롭다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들어볼 수가 없어. 그러시고 무엇이 이제 많이 들으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왼쪽으로 나가. 가머니 아이고 그 들어오는 대로 좀 주지 말고 우리도 좀 주고 우리 좀 먹게 좀 해주시라고 막.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왼쪽으로 나가니 쓰겠냐고. 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가머니 그냥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물이 와야 배가 가고 소리를 쳐야 메아리가 온다. 가야 오는 것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다 해서 무슨 머리가 갱쟁쟁이요. 소리를 쳐야 메아리가 오는 것이다. 물이 가야 배가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뭔 거기에 큰일이 있다든지 내가 처음에는 재물을 좀 맡았거든. 교무하고 재묘하고 하다 나중에 교무만 맡았는데 뭔 집을 짓는다든지 뭐 벽돌로 싼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수리를 한다든지 하려면 걱정도 안 돼. 어디서 희사금이 들어와 벌써 느닷없이 희사금 들어. 참 이상하지. 무엇이 필요하다. 나는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어디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 참 이것도 이상하다. 나보고 내 후주부에는 돈이 안 마르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 이제 이런 어른을 모시고 살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할들이 벌써 부모 없고 어려운 사람은 음모가 돼야죠. 가지고 이렇게 감싸주고 제가 됐든 출가가 됐든 그러신 분이 없고 또 남을 살리는 누구 험담을 말이지 이 사람 장점을 탁 들여서 그 사람을 살려버려. 우리가 단점을 말 안 하기는 어리고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도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서 살리는 일은 못 하잖아. 근데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 밥상머리에서 철부지 간사가 아이고 어떤 교무님은 그냥 밥을 안 먹고 뭐시 그냥 하고 그냥 힘들게 어쩌고 막 그냥 짜증스러운 소리를 막 일러바친 게 야 그러지 말아라. 그 교무님은 참 점잖으시다. 말이 없다. 도인상이다. 그런 그게 도인 같은 품위를 그런 분은 지니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딱 살려내더라고. 그런 일을 몇 번 봤어. 꼭 그 양반 누구나 장단은 있거든. 단점 말할 때 장점을 탁 드러내서 살려버리더라고. 그래서 모두를 살려내.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병환이 났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모시고 이제 막 굉장히 상당히 중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있을 때 내가 같이 모시었는데 딱 서울대학병원에 가니까 사람이 그냥 환자가 우글우글 많잖아. 가만히 앉아서 다 둘러보시더니 야 지은 바 업이 다 각각 다르니 병의 종류도 다 여러 가지구나. 지은 바 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 병의 종류 받는 병의 종류도 여러 가지구나. 우리 저 환자들 참 벗어 나서서 새 출발을 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다시 챙겨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신고 올리자. 그러시고는 모두에서 신고 올려. 당신 지금 몸이 아파서 나 지금 중태에 있는데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신고 올린 일이 있어. 이렇게 아주 자비보살. 그래서 이분이 자비보살, 조타보살 그런 호를 받았거든. 이런 어른을 모시고 산 것이 또 나는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제 대산 상사님 말씀 조금 해드리지. 그리고 이제 동산서에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저 목포교당 견물 갔어.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때가 41세요. 동산선언 갈 때는 33살이고. 그때 사람이 적으니까 경무들 적으니까 어린 사람은 전부 그렇게 경무도 보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41세에 이제 거기를 갔어. 근데 간사도 안 오고 내가 한게 누구 간사 안 했냐고 말 물어봐도 못 오겠어. 간사도 안 오고 부교무도 안 오고 그러냐. 동산선언 교무하다가 이제 거기 교무를 갔네. 그러니까 정물도 어떻게 질지도 모르고 뭔도 아무도 몰라. 근데 나하고 부교무 간 사람은 간사 생활을 했어. 진안에서. 그래서 가서 부교무 야 너 이때 정 몇 번 치느냐 이런 때 어떻게 하느냐 다 물어가면서 내가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그렇게 근데 좀 재미가 나더라고 조금 사니까. 근데 대체 그것도 그래도 53명이었는데 그것도 한 98명까지 올려놨는데 그때 장산도 교화를 해서 정목사님 그 고향 있지? 거기 출장을 해서 교당 하나 세운 것이 그도 좀 내가 보람이라면 보람일 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무슨 인연이가 거기에서 느닷없는 그 기관장들이 한 사람 기관장 하나가 오더니 유지가 하나 오더니 그다음에 조합장이 오든지 그다음에 면장이 오더니 지서주임이 오더니 이렇게 해서 법회를 와. 근데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 배가. 그러니까 토요일에 와서 여간잠을 자고 법회를 봐.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것이 조금 이유도 있는 것이 좀 검찰청장님이 회장에서 그것다만 조금 작용이 된 것 같아. 그러나 저는 하룻밤을 자고 법회를 보니까 내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자 이제 좀 있다가 정찰청장이 서울 고검으로 가시고 그 대신 전파령 선생님 동생 전파령 검사 와서 병검사. 그래도 이제 근데 이제 무한하고 요거 두 군데를 지금 어떻게 인연이 다 가지고 저것을 했어. 이제 출장 법회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쪽 올까 이쪽 먼저 올까 이쪽 올까 이제 교당을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더 그냥 밤에 저 여간잠 자면서 그다음 하루를 저거 해가지고 법회를 보는데 한 대여섯 명씩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검사 보고 우리 거기 출장 법회를 좀 봐야 하는데 경비정 그날 올라면 경비정을 좀 동원해야 하는데 경비정 좀 동원할 수 있다는. 나 검사 그 권한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네. 지금은 좀 덜한다더만. 딱 검사가 전화 한마디 하니까 경비정이 딱 동원돼야. 그래서 2시간 반 걸리는데 1시간에 가. 우리 독배 타고. 이게 나 이제 그 주무들 요인들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오면 참 거기가 좋은데도만 보통 그 바다 그 섬이 아니요. 거기를 가니까 사방 심리인데 소코리스까지 쏙 들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면은 농촌이요. 어촌이 아니라 농촌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은 지금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지만 그때는 제일 높은 사람 오면 경운기가 동원돼야. 읍에서. 그럼 경운기를 이제 타고 사열을 내 오른 것 같지만 하고 가지. 몸살나지 얼마나 아픈가 여기가. 근데 그 가가지고 학교 운동장 운동장 교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법회 보고. 또 어떨 때는 정검사가 따라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하나 이런 지금 한 10명 가까이 정무주신 8명이라든가 9명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그렇게 많이 나왔다네.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있어. 그 정무사님 그 장씨 집 아주 부자 장부자 집 그 사랑채를 그 지방가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거기를 얻어서 우리가 했지. 그리고 재미 보고 있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3년도 아니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총부서 오라고 공명이 떨어진 거예요. 공익부장 하라고. 그럼 이제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근데 저 친구들이 등장을 간다고 3년도 임기도 안 되는데 2년 만에 가라고 한 게 안 되겠다고 등장을 간다고 게 내가 좀 철이 없었지. 잘 됐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가가지고는 이제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대. 혼이 났다. 그딴이한테 공명을 따르고 종명을 따라야 하는데 철없이 교도들을 이렇게 등장을 보냈다고. 내가 얼마나 혼나는가 몰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이제 소용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가가지고 정무사님만 막 총무부장 교정장 소용없어요. 정무사님한테서 제가 사업에 머리가 없고요. 저는 아직 지금 어립니다. 우리 내 전임 공익부장이 자명쌤을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어. 좀 선배고 저는 아직 나이고 어리고 또 후생재단, 법원재단, 자선재단 세 개를 움직이면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할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여기는 좀 저에게 과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총법사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야, 어린아이가 어른 되고 어른이 어린아이 된다? 그러시네. 딱 그 말하시고 딴 말씀을 돌려버리네. 그래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벌써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냥 무심히 들었는데 너는 노이우 상에 걸려있다. 어리다는 상에 걸려있다. 어리고 노인이 돌고 도는 것이지 언제 끝까지 어리냐. 노이우 상에 걸려있다는 딱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는 호식어서 그냥 홀쏘셨는데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뒤를 끊임없이 살피셨던 거야. 야 여기 서면에 원강한의원 해라. 야 대구에 하나 해라. 어디 해라. 서면에 4억짜리 집을 2억에 해준단다. 2억은 저 시사를 한단다. 그래서 대우법대학가도. 그리고 근데 거가 앞으로 백화점 되고 크게 이제 될 테니 거기다 한의원해라. 백화점에 섰어. 그게 거가 참 무섭게 알아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서면 한의원 이제 또 야 너 법원재단 운영하려면 대구에다가 약정골에다가 한의원 하나 해라. 아니 이상하게 나 돈이 없었거든. 부익부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험한 못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일이 되네. 하라고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군산 여기도 쉬었는데 불길 원강하네. 4개 한의원을 막 하고 나중에는 이제 통머리가 커져가지고는 막 일을 막 벌리고 있더라 내가. 그래서 가만히 거기서 교훈을 얻은 것이 뭐냐면 사심없이 오를 때 스승님 말씀 그대로만 받으면 나는 사업력량이었지만 스승님은 사업량이 나한테 오고 또 나는 운이 없지만 우리 교훈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교훈을 타서 뭐든지 잘 된다. 이 확신을 그때 얻었어. 그래가지고 참 고익부 12년 1년만 하고 나올라온 것이 12년을 해버렸다. 그냥 고익부장을. 이상으로 시간이 큰 게 이제 이만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스승님 같은 그 도력, 법력, 해력을 우리가 어쨌든 갖추어야 해.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우리가 정진적공을 잘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대로 공부 표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 내 표준하고 여러분 표현이 다르잖아. 어? 나는 자성반조 정산조사님 말씀대로 상생상화 무상무적 흔적 없이 상없이 이것을 이제 표준하고 여러분도 아마 하나씩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늘 반문하는 이 3가지가 있어. 너는 모든 생명들 우주마녀, 유정, 무정까지도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참 내 가족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있냐. 그 자비 훈풍이 잘 안에서 솟아나고 있냐. 그거 안 되면 너는 아직 모르는 거다. 또 하나는 이 우주 모든 만유를 존엄하신 경건하신 부처님으로 늘 소중히 받들고 있느냐. 다 부처님으로 받들어야 하거든. 이거 하나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내 반주를 내 자신에게 자꾸 물어보고 그러고 너는 이 마음 나한테 있는 마음이 모든 사물의 발현이고 모든 조화의 근본인데 중심인데 우주 중심이 되는 이 마음을 네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것을 늘 내가 반문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이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이루내거든. 좋아요.
근데 네가 그 사지자를 하냐. 근데 내가 마음의 자유를 내가 언제 얻을 거고 늘 걱정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거 불이다 싶으면 내가 능히 끊을 수 있고 이건 꼭 해야 한다. 아무리 하기 싫어 죽기로서 해야 한다. 능히 하고 이런 걸 차근차근 해서 해서는 안 되는데 능히 끊고 안 하고 이건 하기 싫고 힘들어도 꼭 해야겠다면 하고 해서 이걸 이제 차차차 길들여가서 마음대로 한다면 이게 참 마음의 자유다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그것이 쌓여지만 그래서 그러고 본 게 마음 자유도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또 뭐 여러분이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 언젠가 깨어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냐 물어봤지? 네. 어째 답 얻었어? 그게 무시선법과 이렇게 관련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연말을 해봤는데 그 깨어있는 의미가 예를 들면 실생활에서 그때 그 순간에 이거다라고 하는데 그냥 쭉 지나가다가 나중에 그 까먹었던 거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아 맞다 그때 이거지. 그것이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궁금했을 때 바로 그 마음이 일어난 게 늘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 또 깨어있다는 의미를 한번 말해봐봐. 또 누구 하나?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응? 되게 그 깨어 있다는 거에 깊이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다양해. 일단은 가장 먼저 들어지는 생각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 깨어 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종사님께서는 자성을 회광반조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회광반조하지 않고 경계에 그대로 끌려갔을 때는 깨어 있지 않은 거고 회광반조를 해서 그대로 바라보는 게 가장 궁극에 깨어 있는 거일 것 같고 그것이 되기 전에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유념 상태인 것 같아요. 유념 상태. 유년 상태. 항상 유념하는 상태.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항상 법문을 법에 비춰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궁극에 가서는 그것도 이제 다 자성반조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닐까. 자성반조 경지까지 가야 깨어 있는 거다. 네. 그 또 그렇게 가서 생각이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게 그게 깨어 있는 것 같아. 그냥 멍하게 앉아 있더라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 모를 때가 있으면은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일기를 쓰고 있거나 할 때 내가 일기를 쓰고 있지 하는 그거가 깨어 있는 것 같아. 맞아. 무기공에 떨어지나 적적에 빠져버리지 않고 성성한 상태를 깨어있다고 본다. 네. 또 그렇게 거기도 다 맞는 말씀이요. 다 상통한 말씀이. 그래. 여러 가지로 대체 말할 수가 있지. 궁극에 가서는 아니 게 아니라 적적성성 성성적적 공정영지 그것이 늘 그대로 있는 상태. 응? 내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어? 그때 무의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지? 네. 또 내가 뭐딴 생각을 하고 있어? 뭐 하면서 그 뭐요? 적적이 안 돼 있어. 그지? 적적 성성 적적한 상태. 이제 궁극이 와서는 아까 그 유렴 상태도 이제 깨 있는 건데, 그리고 공정영지 그 자체로 딱 뭉쳐 있을 때 깨 있는 거예요. 나 저번에 이상한 내가 짓거리를 했는데 누가
6시에 온다고 나한테 이제 여기로 온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6시 딱 되었어. 아, 미리 와서 방에 앉았으면 어쩔까. 아래층에 이제 아프신 양반하고 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놀다가 아, 나 이제 급히 이제 왔지. 급히 왔네. 급한 마음이 이제 꽉 찼어 이제. 문에서 이렇게 아래 1층에서 지금 2층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서 차량이 탔더라고. 내려온 뒤에 내가 들어가야 하잖아. 예. 근데 내려오기 전 내가 들어가 버렸어. 아차. 근데 그거 어떤 상태야 지금 내가. 참 엉뚱한 짓을 내가 했더라고. 한번 멈춰서 적적성성한 상태가 아니었구나. 사람이 온간 내려올 때 딱 그걸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오는데 안 보여. 사람들 있는 거 안 보고 내가 막 들어가 버렸다. 이런 경우를 내가 깜짝 놀랐어.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너무 놀랐어. 내가 언젠가 환웅 스님 이야기 했지. 환웅 스님.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공한테 타이른다고. 주인공아 스스로에게 물어봐. 깨어있느냐? 도적 맞지 말아라. 주인공아 그러면 스스로 네. 너 깨어있느냐? 네. 도적 맞지 말아라. 네. 하루에도 빨리 스스로 그렇게 문답을 한다는 거야. 스스로. 응? 그 환웅 스님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단다고. 깨어 있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 또 왜 여기 있으면 해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하루를 돌아볼 때요.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나 이런 거에서 내가 좀 어둡지 않았나 이런 걸 돌아볼 때가 많은데요. 그런 걸 이제 참회를 하게 되는데 참회를 형식적으로 그냥 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어떤 이제 기독교 쪽인데 참회에 대한 글을 쓴 책을 좀 읽게 됐어요. 그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과거와 어떤 그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참회의 글을 쭉 쓴 책이었는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내가 참회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남의 잘못이나 어떤 남의 꼴을 보아주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잘못에 대해서 가볍게 제가 하다 보니까 남의 잘못에 대해서도 잘 그거에 대해서 보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 아, 내가 정말로 나를 잘 돌아보고 참여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게 되는구나. 불공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기독교인의 글을 읽으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참회가 중요한데 그것을 이렇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게 어떤 눈물의 참회를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참회에 대해서 경험이나 아니면 조언해 주실 게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들을 수 있을지. 각산 스님이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각성이 우러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각성이 생겨서 공부하려면 먼저 각성이 생기고 큰 자각이 생겨야 하는데 진정한 참회한 후에야 그것이 생긴다고 그랬어. 근데 나 참회가 나오고 보니까 참 욕심으로 과욕을 부리다가는 내 개인도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한무욕에서 시작을 하고 계셨거든. 정산정사님이 공부 시작부터 무한무욕에서 시작해라. 나를 없애고 욕심을 없앤 그 바탕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빨리 일취월장한다. 공부 시작은 무한무욕이다 그러셨어. 그 말씀을 쫙 많이 이루셨어. 나를 없애라. 욕심을 없애고 텅 빈 상태에서 그 마음을 소심까지 시작해라 이러셨는데 내 개인의 욕심도 문제지만 공중사에 대한 욕심도 그것도 문제가 생기더만. 태산 상사님이 원강 한의원을 약점골에다가 거기가 참 좋은 몫이 좋다. 거기다가 원강 한의원 하나 세워라.
저기는 후생재단으로 하라고 그랬고 부산 서면은 여기는 자선재 아니 저 법원재단으로 한번 시작해봐라. 근데 이제 과욕을 부렸어 내가. 약정골도 번화가가 좋은데 대구 거기 약정골이 좋은데다가 2층 건물 큰 건물을 내가 막 살 욕심이 났어. 가서 보니까 꼭 그것이 있어야 발전이 되겠어. 한년이 잘 되겠어. 그래가지고는 그놈을 덜컥 샀네. 법원재단 돈 털고 환자를 그때는 나 고인분양 할 때는 참 뭐 수술비야 뭐야 일체를 환자가 생기면 전부 안아서 해주는 게 돼 있어. 정가를 그렇게 해놔 박아놨어. 근데 그런 지혜 없는 짓이 어디가 있어. 치료비도 안 남겨놓고 털어서 그냥 그놈 사버렸어. 그러고는 내가 우리 교육자 환자들을 위해서 잘 치료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투자해서 한의원 하니까 진리가 돌봐주시겠지. 그러고는 거기다 투자를 몽땅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수리를 해가지고 그냥 한의원을 한의사를 하나 또 우리가 가르쳤거든. 거기다 시작했어. 아 그리고는 환자 안 생기기만 기도를 이제 다 빌고 있는 거야. 아유 근데 한 보름이 넘어도 환자가 안 생기네. 아 진리가 감흥해 주셨구나. 네, 이 진정한 마음을 헤아려 주셨구나. 웬걸 보름이 지나고 나서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술 환자 그때 수술 환자나 이렇게 입원 환자는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여기 병원 없은 게. 조그만 맹장이나 뭐 조그만 병원을 김학과 김내과로 가고 큰 병원 중앙병원 서울대학병원 막 그런 데로 갔어. 수술 환자가 생기고 입원 환자가 생기고 중환자 막 쏟아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부에서 돈 빌리고 공익부에서 빌리고 막 빌리기 시작이야 돈. 근데 법원재단은 돈은 안 들어왔대. 교육부 장학재단 100만 원 들어 우리는 10만 원 들어와. 돈은 안 들어오는데 막 환자가 생기는 거야. 정신이 없어. 이제 빚쟁이가 돼버려 이제. 나중에 사채까지 해서 쓸 지경이 돼버리네. 아 그래서 내가 빚쟁이 심정을 알았네. 그때.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빚쟁이 빚에 쌓여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아 대상 선사님이 대상정보사님이 조그마한 집 하나 사가지고 하라고 했지. 이렇게 크게 벌리라고는 안 하셨는데 내가 과욕을 부렸구나. 내가 진리께서 이거 벌을 내리신 거구나. 그때 참에 기도를 했어. 막 굉장히 절박하니까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 제가 너무 과욕을 부렸습니다. 이소성대로 하라고 우리 창립정신은 이소성대로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과욕을 부려 크게 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합니다. 잘못해서 막 깊이 참여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네.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그냥 빚더미 앉아가지고. 아 그런데 비기기도 거의 무렵에 위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그걸 계시라고 하는가 봐. 기독교에서는 호소문 딱 무엇이 딱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 호소문이라는 소리가 호소문 딱.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호소문을 막 써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좀 경모님들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재단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 좀 너무 가해서 좀 치료비가 없고 뭐 이런 데 어려운 일인데 해서 한국에 써서 전국에다 돌렸어. 근데 어디서 그 용기도 나는가 몰라. 누구한테 돈 달라고도 못 오는 사람이 창구에다 막 뿌렸어. 아 그때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빚 갚고 나중에는 돈이 남기까지 해가지고는 상당히 여유롭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고통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 과욕을 부리면 내 개인뿐 아니라 공중사도 꼭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게 대선 정보사님이 진리 부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뺏었다 주었다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하신 능력이 계신다. 대체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하신 그냥 잘못하면 벌을 줬다 그냥 이렇게 해줬다 불쌍하면 또 도와주셨다 이러신가 봐. 그래서 내가 큰 경험 한번 했네. 그래서 빚쟁이 심정을 좀 알겠어. 그 진정으로 참여를 하니까
이제 잘못한 데는 참에 기도를 하자 보니까 간절해지더만. 그래서 아주 정성으로 해지더라고 기도가. 또 그러면 또 거기서 반드시 무엇인가 힘이 생겨. 새로운 힘과 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내가 했구만은. 정법사님한테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혼날까지 뭐. 아이고 그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했다 내가 12년 살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공익부장 하면서 조금 업장을 소멸 대학 갔다. 새벽에도 왜 그때는 공익부장이 수술하면 다 그 입회를 해야 하네. 맹장이고 뭐시 이런데 큰 병원은 들어라 안 하는데 작은 병원은 꼭 들어라 그래요 책임자가. 그래 증거를 대려고 그러는가 몰라 어째서 그러는가. 맹장 수술이고 뭐 조그만 가변수는 꼭 그가 지켜서 보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런 거 수술 무섭고 해가지고 내가 의사 안 된다고 부모한테도 그냥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차라리 약하 그런다 했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업장소멸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밤중에라도 환자 있으면 달려가야 해요. 지금은 가족적인 그때가 가족적인 분이라 그러지 지금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12년 살았는데 참 그 진리가 소소영령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동산 훈련원에서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졌잖아. 그러니까 난저 지방살이는 일익교구장 2년 하고 목포교당 교무 2년 하고 4년밖에 안 했거든. 교도도 없잖아. 근데 동산 훈련은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지는데 아이고 환자로 나한테 좀 은혜 입은 사람들이 다 그냥 지방에서 돈을 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저 집을 졌어. 근데 다 그게 다 뿌리만 갖고는 그렇게 거두는 것인가 봐. 난 지방산에서 돈 있는 교도도 없고 어쩌고 했더니 아 그래 교도들이 참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더라고. 내 이야기만 많이 했다. 무서운 정진적고 무서운 희생이 없고는 안 되잖아. 응? 그렇게 이제 공부 잘 해보자. 네. 예, 응. 감사합니다.